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공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콜라텍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미국 주식들을 꾸준하게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AMD라는 반도체 기업 소개해 주시고 11%, 테슬라 역시나 20%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최근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T팜이 34.9%, 해운주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운주로 36%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AMD입니다. AMD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 협력사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고요. 바로 이 시점에서 공략 주시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현재 주가에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 공략일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1%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생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지금 주가에 사셔도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방송 4월 말쯤에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공략 주셨고요. 공략일 이후로도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역시나 공략 주시면서 20%의 수익률 가져갔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도 공략 주셨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ST팜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이 기술력적인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해당 기업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공략 일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원 중반대에 공략을 주셨는데 최고가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무려 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해운주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4월 중순에 공략 주셨고 3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들도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갈 때 지금 해운주가 바닥 부근인 것 같다.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일 이후로 해운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36%가량 상승분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더 눈에 띄는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이러한 종목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드리고 생방송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종목 대한해운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공략드리면서 36%대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이렇게 모두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주식으로 대한해운과 ST팜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또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던 종목들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0%, AMD가 11%가량 상승하면서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국내 주식 이러한 종목들을 모두 다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 종목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종목 상담, 노란톡 안에서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주말 시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일정들까지도 모두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혜택 모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이 세 가지 혜택 그리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콜라텍에서는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증시콜라텍과 함께 미국 주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샵 3989번으로 전차남 이렇게 세 글자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익 안겨다 주실 전차남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Hello everyone. 예, 어색하네요. 네,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여러분들께 매주 국내 주식은 이제 알려드리지 않고요. 미국 주식과 선물로 여러분들께 달러 벌어들이고 있는 영웅 전찬호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자체가 뭐 국내 시장은 뭐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려고 이 방송 보고 있는데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에만 국한된 투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증시콜라텍 방송 보시고 영웅 전찬원과 함께 미국 주식 당장이라도 right now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왜 한국 주식은 그만두고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한 미국 주식에 대한 강점 그리고 또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릴 미국 주식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주제부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티칭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식 시작하기 굿픽 한마디로 좋은 회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천함과 미국 주식, 미국 선물로 늘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주 미국 주식을 공략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찬남 전문가님과 미국 주식 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주식 종목 선정하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찬함이라고 세 글자만 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오늘도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으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찬함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교육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특히나 오늘 교육이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와, 제가 오늘 교육 주제를 조금 정하고 이런 좀 자료를 일단 만들 때요. 네. 제가 좀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왠가요? 너무 조금 네. 어렵다. 한마디로 이 미국 주식회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주식회사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 가운데서 이 중에서 좋은 회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좋은 회사를 초이스하는 굿 회사, 굿 컴퍼니를 초이스하는 그런 그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 자료를 전부 다 넣게 되면은 이거는 오늘 방송국도 못 오겠다. 그리고 방송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딱 세 가지의 방법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미국 주식을 조금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그냥 프리뷰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미리 보기 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미국 주식, 대한민국 상장사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 중에서도 당연히 그 회사만의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대기업이라고 하고 우량주라고 해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다우, 산업존스지수 한마디로 세 개의 큰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보통은 나스닥이랑 S&P 500에 있는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한마디로 미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한국 시장 내의 점유율만 보시잖아요. 하지만 미국 주식을 선택하실 때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한마디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초이스하셔야 그만큼 미국 주식을 좋은 회사를 좀 고를 수 있는 한마디로 확률이 높아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직접 펜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미국 주식 회사 중에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흔히 뭐 애플이든 뭐 넷플릭스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최근에 어제 바로 상승이 나왔었던 블룸 에너지라든지 좀 이렇게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여러분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이게 마크가 뭡니까?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흔히 구글을 조금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구글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 분야, 네, 플러스 마켓 쉐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뭐 점유율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CAR 그다음에 마켓 쉐어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자료 통해서 OTT 마켓 쉐어를 검색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TT 쉐어를 검색하니까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마켓 쉐어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4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 볼 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에서 좋은 회사 여러분들이 초이스하거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꼭 국내 시장 점유율만 보잖아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봐야 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우량 기업, 한마디로 글로벌 성장주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일단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해당 산업, OTT든 자동차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산업이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당 기업의 특허. 제일 중요해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했죠. 특허와 기술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의 특허만을 이용해 가지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좀 진입 장벽 같은 경우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회사만의 특허와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회사도 그 회사가 좀 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진입을 쉽게 못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나운서님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 건데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네. 네, 코로나19 백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맞았고 아나운서님도 맞았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가 좀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모더나랑 화이자 백신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백신이 아니라 mRNA 백신이에요. 네. 이 mRNA 백신. 근데 이 mRNA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바로 LMNP예요. 네, LMNP.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 LMNP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이 mRNA 한마디로 이런 mRNA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 라인이에요. 네. 근데 이 LMNP에 대한 특허 같은 경우는 모더나밖에 없어요. 네, 미국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모더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그 다음에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가 모더나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모더나에서 개발한 이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려면은 LNMP 요거를 조금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특허 같은 경우를 이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전 받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전 받게 되더라도 그 모더나의 회사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을 왜 드렸냐면은 실제로 제약 바이오 회사든 또는 헬스케어 회사든 아니면 자동차 회사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있게 되면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는 다른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 산업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최근 3, 4업년도 실적도 아닙니다. 5, 4업년도의 실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성장주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성장주인지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실적이 5, 4업년도 동안 실적이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기업 분석만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 내가 선택해서 투자하려는 그 미국 회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더 상승 나올 회사인지 아니면은 하락 나올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글로벌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구글 통해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은 애플이든 넷플릭스든 그 다음에 코카콜라든 나이키든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또 여러분들 구글에다가요. 네, 저는 넷플릭스를 예로 들었어요. 넷플릭스 프로필 보시는 것처럼 멀진 레티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넷플릭스를 예로 들었지만 나이키의 5-4-5년도 실적이 궁금한 분들은 나이키, 그 다음에 뭐 애플,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 궁금한 회사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명과 프로필 멀진 레티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 같은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순이익, 뭐 희석 주당이익, 순이익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검색 통해 가지고요, 최근 5-4-5년도 동안에 실적이 어닝 쇼크인지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는 회사가 성장주인지 아니면은 나락 가려고 하는 나락주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내가 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글로벌 점유율을 높은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방송을 보고도 미국 주식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미국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안에서도 좀 성장성이 있고 상승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 공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생방송 보시면서 나도 미국 주식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미국 주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데 전문가님 교육을 들으니까 대충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쉬워요. 안 해봐서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도,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자세히 안 했어도, 네, 깊이 있게 안 했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간단한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Hello, nice to meet you.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다 하잖아요. 요즘 번역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 해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기본적인 해야 계속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미국 주식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증권사 통해 가지고요, 미국 주식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객센터 통해 물어보시면은 친절히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할 때는 미국 여행 가듯이, 네, 주식 투자할 때는 한전해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주식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것처럼, 교육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좋은 미국 주식회사 선택하는 방법 공부해가지고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국 주식만 할 거예요. 저는 보통 좀 제가 이 경제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나 에코프로 80층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전문가님. 80층이 아니죠. 사실 액면 분할해서 주가가 많이 네. 내려오긴 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한 20만 원대는 있을 거예요. 그쵸.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를 현재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조금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쵸.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재임되면은 10년, 뭐 15년, 한마디로 경제 기조의 정책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민주당과 그리고 공화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상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을 위해서는 좀 하나의 정치 의견으로 모아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요. 민주당과 민주당과 또는 뭐 현재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너무 정치 색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는 경제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5년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인 건 알아. 하지만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투자했다가 괜히 손실 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5년마다 경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는 갈팡질팡하는 거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증시가 대기하고 있는 자금만 하더라도 350조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순수한 자금만 350조예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려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말로만 소중하다고 하는 거지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곧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7개월 뒤에는 네, 이제 양도세가 투입이 돼요. 아마 양도세가 아니죠. 네, 한마디로 이 금투세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의 네, 소득, 금융소득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들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방송 통해서 이런 좀 그냥 이건 좀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 네.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국회의원이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냐. 그리고 또한 네,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 코리아 증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패닉셀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네, 조금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 한마디로 자금 순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하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고 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네,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지금도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오르지 못하고 만년 저평가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상속세, 네, 한마디로 조금 이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게 완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 좀 대기업들, 삼성전자든 어떤 회사든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르려고 하면은 또 지분 매도해가지고 또 하는 이유도 역시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주식은 여러분들 이제는 투자하면 안 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증시는 더욱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바로 미국 주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나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미국 주식 소개해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 AMD라는 기업 소개해 주시고 11%, 또 테슬라도 20%가량의 수익을 안겨다 주시면서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 내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오늘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 딱 20분 남았기 때문에 20분 안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금투스 얘기를 해주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남아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다시 할까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미국 주식 고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배당주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미국 주식과 대한민국 주식의 배당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배당 차이가 지난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주식의 특징, 미국 주식 시장에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의 특징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챔피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배당킹은 50년 연속이나 어떻게 보면 좀 배당 금액을 늘린 회사 같은 경우를 배당킹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귀족은 25년, 그리고 배당챔피언은 10년 연속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어느 한 회사만 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수익을 떠나서 그 주식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에 대한 수익을 떠나서 배당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 실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주 선택 통해서 복리 수익 실현 제가 기대라고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좀 헤드라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6월에 대표 우량 배당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배당 같은 경우를
꾸준하게 투자자들 대상으로 좀 지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배당 수익률만 볼까요? 그냥 3%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4번 또는 3번 정도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 배당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배당만 여러분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에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떠나가지고요. 배당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을 더하면은 당연히 복리 이익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지급일이나 배당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예요. 미국 경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세계 경제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연준에 주목을 하고 미국 연준에서 열고 있는 회의 FOMC 회의에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한국은행에서 여는 금융통상이 그런 거 주목할까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나 알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제롬 파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위치가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라가야 대한민국 경제도 올라가는 거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 대한민국 주식도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배당 수익만으로도 배당에 배당을 더해서 한마디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3, 6, 9, 12 한마디로 1년에 4번 정도 배당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에 배당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리 이익까지도 복리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기업의 꾸준한 성장 같은 경우와 함께 이 배당 같은 경우도 역시나 플러스가 됩니다. 보통은 이 대한민국 제가 항상 계속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좀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성장해도 주가가 성장해도 배당은 늘 그 자리 좀 제자리거나 아니면 배당 금액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라 하는 삼성전자의 배당 금액 같은 경우도 3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더라도 삼성전자의 배당액은 300원이었어요. 근데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배당 금액도 역시나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미국 주식 회사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요. 배당 금액도 늘어나니까는 수익도 플러스, 투자에서 수익도 플러스, 배당도 플러스. 한마디로 더블 수익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있어서는 S&P 500 ETF 지수를 여러분들이 좀 추종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좋은 미국 주식 선택하는 방법에서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조금 단타 투자라든지 좀 어떤 2박 3일식으로 좀 매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S&P 500 ETF 지수를 추종해서 매매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장기 투자를 조금 생각하셔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한테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이게 실제로 이 S&P 500 ETF 같은 경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회사들이 다 S&P 500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ETF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돈이 이 회사에 골고루 분산 투자되는 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롱런 투자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S&P 500 ETF의 장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 올 연말의 기준 S&P 500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 개당 2억, 2억 5천, 10억, 20억 간다 한 것처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S&P 500 ETF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조금 나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임스탑이나 이런 회사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패가망신하는 것보다는 S&P 500 ETF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S&P 500 ETF 종류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통해서 수익 실현 원하는 투자자만 S&P 500 ETF 투자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오늘의 교육 주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좋은 회사, 미국의 조금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이널 조금 코멘트 드리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당 잘 주는 회사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P 500 ETF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은 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알찬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미국 주식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이들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주식 고르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글로벌 점유율 높은 기업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배당주 선택을 통한 이 복리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 주식에 관한 교육 매주 진행해드리고 있고, 역시나 종목도 한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나도 한번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찬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15분 안에 남겨주시면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함께 공략하실 수가 있고,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함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혜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알찬 교육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뭐 배당, 글로벌 점유율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나운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뭘까요?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왜요? 안 됩니다.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딱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자료를 먼저 보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 보니까는 네. 어떻게 미국 주식,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쵸? 네. 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아깐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어. 해주실런지.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셔서 네.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싶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렇게 교육 들었을 때 어렵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3주 연속으로 이 네. 교육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 교육만 잘 따라가도 정말 쉽게 종목도 고르고 좀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 접근이 쉽잖아요. 네. 그리고 정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이걸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투자했다가 쉽게 되어요. 맞아요. 네, 한마디로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주식은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 시작하고 나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게 미국 주식이다. 네, 대한민국 살면서 치킨 안 먹어본 사람 없죠. 네, 뭐 피자 안 먹어본 사람 없죠. 네, 여러분들이 한식만 드셨다 하더라도 치킨 피자 한 번 먹은 다음에 2번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속 먹어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모르면은 간첩이란 말이 있듯이 좀 이렇게 좀 미지의 음식 같은 경우나 미국에서 들어온 치킨, 피자, 뭐 인스턴트 음식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거를 끄는 사람 없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미국 주식만 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주식은 그만하시고 미국 주식과 선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2의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궁금해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오늘 영웅 전쌤이 준비한 미국 회사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회사냐면은 DIS라는 회사예요. 네, DIS. 이 DIS라고 하면은 실제로 조금 어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가 무슨 회사예요? 이렇게도 질문을 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은 보통 삼성전자나 뭐 또는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드번호로 돼 있어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심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좀 이거 상징하는 회사에 좀 알파벳 몇 글자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어떤 거냐? 디스라는 회사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스펠링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DIS NEY 맞나? 네.
네,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디즈니를 저는 준비했거든요. 월트 디즈니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요. 이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이 월트 디즈니는 어떤 회사입니까? 보통은 미키마우스 또는 뭐 도널드 덕을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넘어서 가지고요.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종합 미디어 회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즐겨보셨던 마블, 그리고 스타워즈,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든 뭐 마블이든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든 한마디로 연령대를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요. 네, 연령대를 아울러서 네, 조금 모두가 좋아하는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 월트 디즈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미국을 넘어서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네, 글로벌 좀 종합 미디어 엔터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에는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CG를 만드는 회사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이 스토리, 그다음에 벅스 라이프, 이집트 왕자, 그리고 어렸을 때 안 본 사람이 없겠죠. 라이온 킹, 알라딘, 백설공주, 그냥 다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계열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 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것처럼 마블,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것처럼 그 외 여러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시면 이 회사도 월트 디즈니 계열사였어 이렇게 알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 이 회사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한마디로 조금 많은 계열사를 가진 우량한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 볼까요? 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는 맞는데요. 실적은 조금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최근 사업연도를 보면은 어닝 쇼크가 계속 나왔어요. 이 어닝 쇼크. 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어닝 쇼크가 어떻게 보면 매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는 실적은 계속 어떻게 보면 하락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조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가 최근 1년 사이에 실적이 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OTT 때문일까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또 OTT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보다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보다 당연히 구독자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아까 전에도 처음 교육해드릴 때 보여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돼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구독자라든지 OTT 이용자들의 조금 이용률이 점점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감소세를 보이는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 감소세를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OTT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 있죠. 또는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렸을 때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봤었던 라푼젤, 그리고 겨울왕국, 이거 재밌었습니까? 재밌지 않았습니까? 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네. 저도 겨울왕국 1, 2 같은 경우를 물론 지금의 와이프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이런 월트 디즈니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든 토이스토리든 이런 거 다 재밌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만들었었던 영화나 또는 이런 디즈니 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실제로 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조금 영화 중에서 더 마블스란 영화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블 영화를 만들어내면 항상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최대 적자폭을 기록한 영화가 더 마블스라는 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경영권 지킨 디즈니와 PC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애니메이션 중에 피터팬이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아니면 인어공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게 유색 인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게 디즈니를 좀 좋아했던 팬들 같은 경우도
네,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조금 우리가 알던 디즈니 만화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안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네, 사실상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네, 뭐 굉장히 현금 유보율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만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월트 디즈니를 소개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배당 같은 경우도 볼까요? 배당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짭니다. 소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배당 수익률도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배당 금액 같은 경우도 점점 늘려가는 50% 이상을 조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를 꾸준하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금액을 또 올려준다, 증가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두 차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말한 거 똑같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뉴스 기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월트 디즈니를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구독자도 6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보다도 월트 디즈니를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런가요? 디즈니 플러스를 굉장히 재밌게 보거든요. 구독하셨나요? 구독하고 있죠. 네.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같이 두고 구독하고 있는데 네.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이걸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로 저는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전 세계 구독자가 630만 명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구독자는 추가됐을까요? 아니거든요. 넷플릭스 구독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는데 디즈니 플러스만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이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네,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가 누굽니까? 바로 이정재 씨잖아요.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 지원 아래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을 알리면서도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 알리고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를 크게 끌어올렸던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정재 씨 같은 경우가 뭡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에콜라이트라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꼴보기 싫겠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넷플릭스를 주가를 끌어올렸던 인물이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워즈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너도 나도 다 디즈니 플러스에 이런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스타워즈를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또 대박이 난다고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은 당장 또 올라갈 거예요. 2024년 2분기 매출은요. 그렇게 되면 배당도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주가 상승 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타겟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매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릴 겁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3월 28일에 이미 이 회사의 주가는 123달러였어요.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거와 같이 100달러, 102달러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는 진입가 밴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거와 같이 100달러에서 95달러 사이. 조금만 내려오면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0달러에서 150달러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월트 디즈니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방송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스타벅스가 아니죠. AMD, 그다음에 제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상승세 보여줬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뒀다가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현재 103달러 위치해 있는데요. 매수가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가이드라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달러에서 100달러 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120달러에서 150달러입니다. 오늘 디즈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최근 실적도 호조를 나타내면서 배당금도 증액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들 아실 만한 이러한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흥행작들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진 그런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미국 주식,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부터 이렇게 디즈니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 이렇게 세 글자만 지금 남겨주시면요. 미국 주식 함께하는 방법부터 이런 디즈니라던가 다른 미국 주식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